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성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할 이야기는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인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질병 종류는 원체 많지만은 오늘 질병에 대한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만 일단 그냥 아웃라인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한테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가면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내 몸에 우리는 사람한테 누구나 방어력이 있어요. 방어 체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외부에서 뭔가가 쳐들어오면 딱 막을 수 있는 방어가 있어요. 그 가장 첫 번째가 우선 사실 피부예요. 피부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공격해서 막는데 이런 건 잘 하는데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해서 외부에서 어떤 세균이라든가 병원균이 쳐들어왔을 때 내 면역세포가 얘를 파괴시켜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면역 체계예요. 그런데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질환이에요. 얘는 뭐냐면 정상세포가 있어요. 우리 피부라든가 이런 정상세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면역세포가 얘를 적으로 알고 공격을 해버려요. 이러면 상당히 심각해요. 전쟁이 났는데 적군을 향해서 포를 쐈는데 아군에 떨어졌어.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컴퓨터로 막 하는데 컴퓨터가 뭐가 오작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적군한테 날아가야 할 것이 우리 아군에 떨어지면 어때요? 피해가 아군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가면역 질환은 대충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내 면역세포가 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구나. 여기저기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근데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그러면 왜 생기는 걸까요?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이 자가면역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요,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이 면역세포들의 교란을 일으켜버려요. 면역세포들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할게요. 면역세포들이 돌아버렸어요.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내 정상세포를 적군으로 판단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스테로이드예요. 정말 스테로이드 무섭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환경오염이에요. 우리 환경오염, 그럼 중금속, 이런 독소,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 우리가 숨만 쉬어도 들어오는 중금속들. 제가 대충 한번 나열해볼게요. 카드뮴, 비소, 그 다음에 니코틴, 다이옥신, 이런 거. 이런 것이 독소란 말이에요. 이런 독소가 내가 환경이 오염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그 안에 살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다 들어와요. 내가 숨만 쉬어도 이런 독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생충이라든가 어떤 세균이라든가 이런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더군다나 요즘은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녹는데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튀어나온다는 거야.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음식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내 몸에 이런 것이 들어와요. 그냥 독소도 들어오고, 바이러스 들어오고 막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속에 있는 장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균이 증식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식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면역세포하고 같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공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참 제가 걱정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먹방 요즘 유튜버들 많이들 해요. 그 친구들은 유튜브 해가지고 본인들은 즐겁고 재미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먹방 유튜브를 보고 따라서 먹어요. 그러다 보면 위가 어떻게 해요? 위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위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많이 먹은 거에 비해서 위액이 적게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위산 저하증이 와요. 위산 저하증이 오면 내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내려가요. 그러면 그대로 내려가면은 우리 소장, 대장을 거쳐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우리 장 속에서 훈련을 받아요. 장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암죽 상태로 아주 분자보다 작게 잘 쪼개져 있는 음식물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거친 게 내려가요. 그럼 면역세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변형적인 면역세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걔네들이 내 정상세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췌장에서 우리 효소를 많이 분비시켜줘야 돼요. 췌장은 우리가 인슐린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췌장은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도 만들어내는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 췌장을 띄어내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못 시키는 이유가 소화효소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췌장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 효소를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음식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다 보니까 이 소화가 안 된 음식이 그냥 내려가. 그러면 장이 버텨낼까요? 예,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가면역 질환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이 무언가는 알았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는구나까지도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대충만 나열해 볼게요. 제가 나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지만 제가 그냥 그래도 몇 가지만 나열해 볼게요. 첫째, 류마티스 관절염.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냥 관절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관절염이에요. 자, 손가락이 오면 손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깨구리 배처럼 이런 손가락이 될 수 있어요. 또 무릎이 오면 어때요? 걷지도 못해요. 발로 오면 어때요? 정말 심각해요. 완전 발가락이 이렇게 돼버려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 다음에 우리 루푸스 많이 들어봤죠? 루푸스는 뭐냐면 이거야. 우리 면역체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 온 몸에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염증이 생기는 거야. 이게 심각한 거야. 그냥 여기 염증이 생겼다가 여기서 다리에 생겼다가 머리에 생겼다가 막 염증이 막 생겨요. 우리 온몸 돌아다니면서 생겨요. 이게 루푸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크론병. 크론병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우리는 소화기관이라 그래요. 자, 입에서 음식을 먹어요. 그 다음에 식도를 거쳐서 위로 지나가요. 위에서 쫙 소화시켜가지고 십이장 거쳐가지고 소장으로 가가지고 영양소 흡수하고 대장으로 가가지고 항문으로 해서 응가가 나가요. 이게 소화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소화기관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입에 여러분들 침 있죠? 침은 그 점막이에요. 이 점막이 식도에도 있어요. 위에도 있어요. 소장에도 있어요. 대장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점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입 안에 염증이 생겨요. 우리 구내염이라고 그러죠. 예, 그럼 이 일종의 크론병은 거기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구내염이라고 해야 입에서 염증이 막 생겨. 아무리 약을 먹어도 생겨요. 이 크론병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입에만 생기면 괜찮은데 식도에도 생기고 위에도 생기고 소장에도 생기고 대장에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상당히 심각해요. 이게 크론병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아니면 섬유근육통이라고 그래요. 섬유근육통은 쉽게 해서 근육과 관절에 이런 데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걷고 뛰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관절마다 아파. 근육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아파. 이게 섬유근육통이라고 해요. 이런 질병도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 못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입과 눈이 많이 말라. 입이 마르고 눈이 말라요. 안구건조증이라든가 입마름증이라든가 이게 심하게 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갑상선염도인데 그 중에서 갑상선염이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시모토 갑상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 사람인 하시모토라는 과학자가 발견한 갑상선이라서 하시모토 갑상선이라는, 이게 목에 땡땡 보여, 이렇게 땡땡 붙는 그런 갑상선. 얘도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레이브스 갑상선이라고 또 있어요. 그것도 거의 비슷한 종류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알러지, 아토피, 이런 것도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아는 것은 그래도 알러지, 아토피, 류마티스 관절염. 이건 많이 들어봐서 알아요. 나머지들은 잘 못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외에도 자가면역 질환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가끔가다 우리 보면 백선이라 그러죠. 얼굴이 허여지는 거. 그런 것도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가면역 질환은 종류가 원체 많지만은 이제 제가 이 정도까지만 제가 나열하고, 이제 그러면 이 자가면역 질환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오늘은요. 그냥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거 따로 얘기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이 오면 첫 번째 이런 게 와요. 몇 가지 증상이 있어요. 어떤 게 오냐면 피로가 와요. 피로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입에서부터 안에가 다 염증이 생겼어. 우리 온몸에 염증이 생겨서 몸이 안 피곤할까요? 당연히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어때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이제는 짜증이 나니까 막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체중이 오르락내락 해요. 이제 살도 쪘다가 빠졌다가 이제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눈도 피곤해요. 입도 힘들어져요. 그래요. 그 다음에 발진, 피부에 두드러기가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가면역 질환의 증상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분해요. 구강에 염증 정도가 아니라 궤양이 생겨버려요. 입 안이 헐어요. 그 다음에 근육통, 관절통, 이건 많아요. 왜? 류마티스 관절염 오면 바로 그래. 손발이 붓기도 하고, 그냥 꼬부라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젊은 여성들한테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계속적으로 유산이 돼요. 아기가 생겼다 그러면 조금 이따 유산이 생기고, 또 생겼다 그러면 또 유산이 생기고, 이유 없는 혈전들이 막 생겨요.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혹시 나도 자가면역 질환 아니까 병원 가가지고 검사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그냥 조금 이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반복되면은 여러분은 꼭 병원 가가지고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만 그리고 제가 아까 스테로이드를 말씀드렸었어요.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면은 우리 몸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면은 병원에서는요, 제일 먼저 스테로이드를 써줘요.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요.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스테로이드밖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스테로이드를 많이 오래 쓰다 보면 첫째 위장장애가 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위장장애 오는 것뿐만 아니라 혈압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당뇨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면 당뇨도 와요. 혈압도 오르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은 부수적으로 따라와요. 쫓아와요.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게 눈으로 오면 백내장으로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일이 있어요. 부신 기능이 저하가 되기 시작합니다. 부신이라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콩팥 잘 알죠? 콩과 팥처럼 생겼는데, 우리 몸 뒤쪽에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콩팥이 이게 뒤에 있어요. 근데 이 콩팥이 이렇게 팥처럼 콩팥 생겼는데, 요 위에 꽃갈 모자처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부신이에요. 요 부신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책임을 지고 있어요.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면역 호르몬을 나오게 해주는 것이 이 부신이에요. 그런데 이 부신 기능을 저하시켜줘요. 스트레스를 계속 쓰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몸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면역세포가 그냥 정세포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스테로이드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가 스테로이드를 안 쓰는 것이 일단 그럼 해결 방안 중 하나예요. 스테로이드를 안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면역 체계를 안정화시켜주고 강화시켜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좋은 공기를 많이 흡입해 주는 것도 우리가 면역 체계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요즘은요, 이 공기가 너무 많이 오염이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숨만 쉬어도 독소가 들어와요. 중금속이 들어와요. 이런 거를 일단 좀 막을 수 있으면 막아줘야 돼요. 여러분, 산과 강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산과 강이나 바다를 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거기에 있는, 갑자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에 있는 그 좋은 공기들을 마시다 보면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들이 향상이 돼요.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내가 외부의 산소를 많이 흡입해 줌으로 인해서 산소가 많이 들어와야만이 피가 깨끗해집니다. 피가 깨끗해지면 좋은 산소 이양이 더 좋겠죠. 피가 깨끗해지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체계를 안정시켜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항균 기능이 생겨요. 왜냐면 균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먹는 음식도 좀 바꿔줘야 돼요. 너무 인스턴트 같은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정크푸드 좀 줄여주시고 야채, 과일, 견과류 이런 것들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은 우리 예전에 먹었던 한정식 식사들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안에 있는 나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많이 드시면 좋고, 특히 여러분들한테 전 생선도 좀 많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생선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건 극소수인 것 같고, 생선 같은 거 많이 좀 드시고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육류는 드시는데 되도록이면 삶거나 쪄서 드세요. 좀 우리가 굽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지방을 좀 적게 드셨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사실 뭐 삶거나 찌거나 그러면 고기 맛 없어요. 저도 그건 별로예요. 그렇지만은 고기를 좀 꼭 드셔야 된다면 그렇게 드셔주시고, 혹시라도 그냥 고기 구워서 먹을 경우 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좀 기름을 좀 많이 빼가지고 많이 구워서 그렇게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또 여러분한테 건강식품을 좀 몇 가지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째, 트리플 MX라는 종합비타민을 권해드릴게요. 이 트리플 MX라는 종합비타민은 여러분들 과일 먹기 싫고 야채 먹기 싫잖아요. 그럼 이 트리플 MX 드세요. 그러면 이 안에 정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또 한 가지 키토 올리고당을 권해드릴게요. 키토 올리고당은 우리 몸에, 우리 여기 키토산 많이 들었죠? 근데 키토산은 우리 개 껍데기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키토산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래서 개 껍데기 열심히 씹어먹으면 키토산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될까요? No! 절대로 흡수가 안 돼요. 근데 이 키토산을 한 번 더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분자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키토 올리고당이라고 합니다. 얘를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순생식과 참효소를 권해드립니다. 아까 제가 효소 괜찮다 그랬죠? 효소, 우리가 췌장에서 효소 많이 분비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참효소는 걔를 예방해줘요. 이 참효소를 먹으면 너무 좋고, 순생식은 50가지 곡물을 동결 건져가지고 갈아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먹으면 효소가 많겠죠? 그런 거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대장은.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이 있어요. 엑스리톨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변비 때도 정말 변비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을 가지고 엑스리톨을 강력하게 제가 추천해드렸어요. 엑스리톨은 정말 대장을 청소해주는 우리 몸에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그럼 라파사공의 VIP도 권해드리고, 물론 오메가3라든가 커큐민이라든가 이런 것도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제가 오늘은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지만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